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파트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는 파트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비교적 간단한 부분은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자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부터 정리할게요.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교수입니다. 산소교수. 산소가 많은 이유는요, 산소 같은 경우는 산화반응, 즉 산화력이 강해요. 그래서 산화력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아주 빠르게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지각에는 산소하고 규소가 많고요. 그다음 생명체에는, 자, 생명체는 산소하고 탄소가 가장 많습니다. 역시 산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많아요. 탄소. 그럼 탄소가 많은 이유는 탄수화물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보세요 여러분들, 단백질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얘네들을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유기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의 개념은 뭐냐, 탄소를 포함하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탄소를 포함하는 고분자 화합물. 뭐라고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고분자 화합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물이 우리 생명체의 주된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이 유기물이고,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걸요? 중학교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공통점은 C와 H와 O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지각하고 생명체하고 공통적으로 주로 뭐를 많이 갖고 있다? 산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왜요?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 또는 화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걸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생명체에서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은 유기물, 탄소를 포함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고분자라는 얘기는 분자량이 매우 큰 화합물들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원소는 전부 다 뭐 캥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됐다라는 건 뭐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규산형 광물입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있는데, 그러면 규산형 광물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SiO4입니다. SiO4. 근데 규소는 주기율표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래서 이런 14조 원소죠. 14조 원소니까 규소 주변에 체외각 전자수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수가 4개가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녀석은 최대, 자 보세요, 최대 4개까지, 그죠?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결합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산소는요, 이렇게 해서, 자, 규소도 역시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을 하나 합니다. X로 표시한 건 산소 거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니까 X가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 그래서 여기도 역시 6개. 그죠? 6개.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 6개. 그죠? 이렇게 6개.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산소 역시 6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Si 주변엔 8개가 됐습니다. 이미 전자가. 그러니까 얘는 안정이야. 얘는 안정이에요. 옥텟 규칙 성립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산소는 7개밖에 안 돼. 그죠? 산소는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럼 되게 쉬워요. 주변에서 전자 한 개씩을 얘네들이 가지고 왔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럼 이제 8개 됐죠. 여기도 8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8개 됐습니다. 그래서 SiO4, 이게 SiO4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음성도는 설명드렸으니 전기음성도 설명드렸죠? 공유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 분자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전기음성도는 Si가 5보다 작아요. 그럼 산소 쪽으로 더 공유전자쌍을 더 치우치게 했겠죠? 그러면 규소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가, 자, 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할게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규소의 입장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작으니 산소 쪽으로 더 많이 잡아당겼을 거예요. 그죠? 산소 쪽으로 더 많이 잡아당겼을 거야. 그럼 산소의 입장에서는 각각 하나씩을 땡겨온 입장이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요 규소 전자 하나 땡긴 개념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가 일단 띄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가 띄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가 띄겠죠? 왜?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뺏어왔으니까. 전기음성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1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변에서 하나 뺏어온 전자들이 이렇게 또 하나씩 있어요. 그죠? 또 하나씩 있어. 또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2-를 띈다는 얘기예요. 2-, 2-. 아시겠죠? 왜? 규소한테 전기음성도를 하나 뺏은 느낌, 그 다음에 부족한 한 개의 전자를 채운 느낌.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규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규소의 입장에서는 산소한테 4개, 그러니까 산소가 총 4개니까 4개를 빼앗긴 느낌이에요. 그죠? 그럼 빼앗기면 플러스가 될 거고 4개를 빼앗겼으니 4 플러스라는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토탈 정리해버리면 하나의 SiO4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8에 규소의 플러스 4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SiO4 4-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원리는 좀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심부에서 규소가 플러스 4라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마이너스라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는 또 다른 SiO4를 전기적으로 오케이. 자, 전기적으로 전기적 인력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당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꽤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강조하면, 예를 들어서 SiO4가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럼 4-가 된다고 그랬죠? 4-. 그러면 두 개의 예를 들어서 Mg는 나트륨 마그네슘 2족 원소니까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2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2마리. 그럼 EMg 2 플러스와 결합을 한다면, 자 보세요. EMg 2 플러스와 결합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Mg, 금속을 항상 앞에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Mg SiO4가 될 거고, 얘네들의 전하량은 4-니까 마이너스 4겠죠. 그 다음에 2 플러스인데 두 개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0이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다? 중성화합물이 될 수 있다. 중성화합물. 아시겠죠? 오케이. 중성화합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뭐 칼슘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또 뭐 나트륨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확인하시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계시는 또는 제가 참조하고 있는 그 동그랑땡 과학을 보시면 규산형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첫째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독립형 구조가 있습니다.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독립형 구조는 말 그대로 정사면체 구조, 독립 한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단사슬 구조는 SiO4에 또 다른 SiO4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라인.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실선의 결합은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 뭐와 뭐 사이의 공유결합이냐? 산소와 산소 사이의 공유결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그림에서 이 빨간 녀석을 버려버리고, 오케이, 빨간 녀석을 버려버리면 여기에 전자가 홀로 하나 남겠죠? 그럼 얘가 불안정하니까 또 다른 SiO4에 산소에 산소가 6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Si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녀석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7개일 거니까 이 녀석의 전자가 공유해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단사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역시 똑같은 원리인데 복사슬 구조는 S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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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4 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SiO4, 또 이쪽이 SiO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라인이 2개가 형성되면 복수의 사슬 구조다. 그래서 복사슬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요. 판상 구조는 이 복사슬 구조의 연장선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의 형태로 모습 상이죠. 판에 모습을 띄고 있는 구조다. 아시겠죠? 판상 구조.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입체적. 자, 다시 망상 구조는 그물망자예요. 그물처럼 얽히설키 다 설켜 있다. 아시겠죠? 망상 구조. 그럼 이 녀석은 특정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겠죠. 오케이. 자, 아까 판상 구조는 이렇게 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단사슬 구조는 이중사슬이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단일사슬, 복사슬은 이중사슬,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이런 판 모양,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사실은 판 모양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그림 왜 그래? 판 모양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망상 구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거 몇 개 정리하고 갈게요. 단사슬 구조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감남서. 뭐죠? 독립체 구조.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휘석. 잠깐만. 독립형 구조. 오늘 너무 힘들었나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감남석이죠. 독립형이. 감남석. 너무 피곤해요, 지금 사실. 오늘 이거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 단사슬 구조는 휘석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 여기다 쓸게요. 각섬석. 알겠죠?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여기 중요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색깔 구분합시다. 이거 중요해. 이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판상 구조는 흑음모.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망상 구조는 석영하고 장석.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정리하고 갈게요. 자, 독립형 구조와 그 다음에 어딨죠? 망상 구조의 석영하고 그 다음에 감남석은 따로 뺄 거예요.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석영하고 감남석은 따로 뺄게요. 왜 빼야 되느냐? 잘 봐요. 왜 빼야 되는지 설명드릴게. 자, 감남석이라는 건 일단은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광물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다 독립형 구조야. 망상 구조가 아니라 다 독립으로 이런 식으로 다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 인력, 아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전기적 인력. 그럼 얘네들 사이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점선. 왜? 전기적 인력으로 다 잡아당기는 거니까. 공유결합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공유결합하는 거하고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있습니다. 인력에 의한 결합. 이들 사이에서 결합력. 자,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 이들 사이에서 결합력을 비교해 보면 공유결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녀석이 쉽게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 있다. 아시겠죠? 끊을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자, 얘네들 독립형 구조는 전반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어떠한 특정한 힘을 줘버리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붙죠. 떨어져 나와야죠. 부서지겠죠? 근데 부서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서져 가지고 떨어져 나올지를 몰라요. 즉 조그맣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그 부서진 알갱이의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망상구조로 되어 있는 녀석은 얘네들은 올 다 공유결합이야. 공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실선으로 표시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 갖고 똑같이 거의 동일한 종류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외부에서 힘을 줬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합이 끊어질지를 몰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갱이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일정한 모형으로 쪼개진다라고 부르지 않고 깨진다. 그래서 깨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영하고 감남석은 망상 구조이기 때문에 감남석은 독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깨짐이 나타난다라는 것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나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요 단사슬을 제외하면 위에 뭐 정기적 인력으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단사슬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기적 인력인 요 녀석을 공유결합이 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보다 훨씬 세니 여기서 만약에 외부에서 힘을 줘버리면 이 정기적 인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한 모양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부서져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쪼개짐이 나타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음모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흑음모는 판과 판 사이가 정기적 인력이에요. 판과 판 사이가 정기적 인력. 그리고 여기는 다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줘서 만약에 부쉈을 때 얘는 요 판은 공유결합이니까 이 판은 공유결합이고 결합력이 어떻다? 여러분들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판의 형태는 이 판의 결합들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이 정기적 인력 판과 판 사이 자 다시 판과 판 사이는 정기적 인력이니까 쉽게 끊어질 수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판 모양으로 부서지겠죠. 그래서 판 모양의 쪼개짐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쪼개짐을 물어볼 때는 흑음모가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크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깨짐을 물어볼 때는 자, 아까 얘기했던 석영하고 감남석.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판상구조. 자, 판상구조가 아니라 망상구조. 망상구조는 거의 대부분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입체적으로 다 그 공유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한 결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단단한 결합. 자, 보세요. 단단한 공유결합으로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은 쉽게 부서지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강도가 강합니다. 뭐라고요? 강도가 강해요. 강도가 강해. 여기서 강도라는 얘기는 뭐 칼로 찌르는 뭐 그런 강도 아니에요. 재미없어.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은 모든 산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안정돼 있어서 풍화에 매우 강하다. 풍화에 매우 강하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규산염 광물까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